동수로라고 특정을 할 만한 그런 증거는 없어요. 근데 우리 군에서는 제20의 스텔스 기술을 좀 보면 미국의 F-35나 F-22랑 거의 똑같아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스텔스라는 게 레이더에 아예 안 잡히는 건 아니에요. 개발 중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중국 지금 6세대 전투기도 지금 시제기가 나왔고 그걸 잡을 수 있는 레이더나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해프닝일 수도 있는데 이게 보면 이제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라는 데서 보도가 됐어요. 7월 달에. 근데 이제 그게 시점이 언제였냐면 한 7월 말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중국 인민해방군이 이제 창군 기념일이 8월 1일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중국 CCTV 관영 매체에서 매년 그렇습니다. 이 8월 1일 건군절 전에 중국 인민해방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를 계속 연속적으로 보여줘요. 근데 여기에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약간 좀 영상이 애매해요. 그러니까 제니10이 지금 이제 배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대만 침공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이 동부전구 소속의 공군 부대에 이제 제니10 부대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북부전구에도 하나가 있어요. 북부전구는 보통 이제 한반도 쪽을 담당하는 전구예요. 동부전구는 대만 뭐 이쪽 담당하는 전구고. 근데 대만 침공의 핵심 부대는 이제 동부전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제니10을 갖다 놨는데, 전에 제가 이건 단독 기사도 쓰고도 했는데, 이제 거기 막 비행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는 이걸 못 봤는데, 이제 그 홍콩에 있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는 제니10이 이 대한해협 동수로,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보통 쓰시마 해협이라고 부릅니다. 그쪽으로 뭐 비행을 했다. 근데 이제 그 제니10이 바다에서 나는 장면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 대한해협 동수로라고 특정을 할 만한 그런 증거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그렇게 약간 추정을 한 거죠. 비행을 한 것 같다. 근데 이와 관련돼서 이제 우리 언론에서 이제 관심 많이 가졌고, 우리 군 관계자한테 이제 물어보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 군에서는 해당 사항과 관련돼서 답변할 내용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정말 맞는 보도인지 아니면 우리가 탐지를 못한 건지, 이건 약간 지금 이제 물음표 상황이에요. 뭐 정확하게 제20의 스텔스 성능에 대해서 자료화된 건 없습니다. 근데 참고 말씀드리면 저는 제20을 비행하는 거를 실제로 본 몇 안 되는 한국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2016년 중국 주화이에서 열린 주화이어쇼에서 그때 처음 이제 제20이 공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대가 날라와서 이제 비행을 하고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생생하게 봤죠. 근데 좀 놀랬던 게 뭐냐면 이제 제20의 스텔스 기술을 좀 보면 지금 이제 미국의 F-35나 F-22랑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앞서서 이제 KF-XX 한국형 차세 전투기 말씀드렸는데, 일단 외형적인 부분, 저피탐 설계는 이제 중국은 이제 완벽하게 하는 수준에 올라왔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5세대 전투기, 6세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는 그런 나라가 됐고, 또 한 가지 주목할 게, 우리는 아직 이게 기술 성숙이 안 돼 있는데 개발도 좀 덜 돼 있고, 레이더 전파 흡수제 관련 부분에서도 사실은 지금 미국 다음으로 중국이 앞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니10도 잘 보면 도료 방식과 함께 이제 필름 방식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제 잘 보면 약간 은갈칩빛의 그런 느낌이 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F-35 만드는 공장을 옛날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면 보여줍니다. 그 스텔스 필름이랑 코팅하는 걸 일종의 이제 갔던 사람들한테 이제 한번 보여줘요. 우리 이렇게 만들어. 근데 뭐 제가 봐도 이걸 뺏겨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여줘요. 중국도 지금 약간 이제 그런 미국 수준의 스텔스 저피탐 소재 관련돼서는 그 정도 성능을 갖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때도 이제 2016년에 제가 봤을 때도 룸버그 렌즈라는 걸 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룸버그 렌즈가 뭐냐면,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이제 스텔스 전투기들은 평상시에 만약 이 스텔스 기능을 작동시키면 레이더로 어디 있는지 모르겠죠. 아군기인데. 우리 군에서 쓰는 전투기인데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죠. 레이더에 잘 안 잡히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리플렉터, 일종의 레이더에 잡히도록 그 반사 면적을 크게 하는 장치를 달고 다녀요. 근데 이제 2016년에 제니10이 비행했을 때도 이 룸버그 렌즈, 일종의 이제 리플렉터 증폭기를 달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보면서 야, 제가 그래도 뭐 자세한 성능을 제가 분석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걸 달았다는 거는 중국군의 레이더에는 잘 안 잡힌다고 이제 추정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공군의 F-35 미국에서 도입한 F-35 전투기도 평시에 보면 이 리플렉터를 달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F-35는 아예 그 다는 그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평시에 달고 다니는데 왜냐면 평시에 어딘지를 모르면 이게 운용을 못 하니까. 근데 이제 제니10도 이제 그런 리플렉터를 사용하는 걸 제가 실제로 봤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은 될 것 같다. 다만 이제 제니10 같은 경우에는 현존하는 스텔스 전투기 가운데 크기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이제 불리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스텔스 성능은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스텔스라는 게 레이더에 아예 안 잡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레이더에 가까운 지점으로 오면 탐지가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스텔스 전투기들은 어떻게 운용을 하냐면 레이더가 보면 탐지 범위가 있잖아요. 보통 이제 레이더와 레이더의 탐지 범위가 이렇게 가장 끝부분 그런 쪽을 파괴해서 침투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운 데 있으면 걸리니 가장 레이더 전파가 약한 곳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 군이 운용 중인 대공 레이더라든가 공중조기공모 통제기 같은 경우에 가까운 데 있다 그러면 잡히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전시 상황이라면 레이더를 스텔스기가 부셔버리거나 공중조기공모 통제기를 요격하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이제 PSI 항공 통제기라고 많이 부르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항공 통제기 도입할 때 이런 테스트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스텔스기를 탐지하나 안 하나 요 관련된 테스트를 이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로는 왜 우리 군이 그럼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얘기를 왜 안 했을까? 만약 잡았다 그러면 이게 적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안 잡았다고 얘기하면 또 우리가 그런 뭐 능력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NCND를 한 것 같아요.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답변을 내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또 우리가 지금 이제 스텔스기를 잡는 또 레이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이제 이겁니다. 레이더에 아예 안 잡힌다.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스텔스 전투기라 그래서 모든 주파수 대역의 레이더에 다 스텔스 성능을 갖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요번에 이제 이란 공습한 B2 폭격기. 이제 B2 폭격기는 잘 보면 수직꼬리 날개가 없어요. 그냥 아예 민자로 돼 있죠, 그냥. 거의 무슨 이렇게 삼각형 모양, 가오리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그걸 왜 그렇게 했냐? 그렇게 하니까 이제 레이더 중에서도 파장이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어요. 근데 긴 거에는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문제가 그거예요. 긴 파장의 레이더들은 이 스텔스 전투기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대략 이쯤에 있다라는 건 아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촬영하고 있는 뭐 강남 이쪽인데 정확하게 이제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특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강남구 쪽에 떠 있네. 그 정도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 시내에 떠 있네. 그래서 이제 그런 좀 단점들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이제 카운터 스텔스 기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핸드폰 기지국 이걸 활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이 기지국에서 전파를 발산하잖아요. 이게 전파를 발산하면 비행기가 지나가면 이 전파에 일종의 이제 파장이 생깁니다. 근데 레이더로 봤는데 비행기네? 근데 레이더에 안 잡혀. 기지국에서 나오는 전파에서 뭔가 반향이 생겨. 그럼 이제 스텔스기로 특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카운터 스텔스 기술도 사실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개발 중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개발 중이고 그리고 이제 카운터 스텔스 관련된 기술들은 계속 연구 개발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 제니10도 있고 아마 이제 올해 다음 달에 이제 9월에 이제 중국에서 대규모 열병식이 있는데 지금 계속 그 비행을 하고 있어요. 젠35도 지금 같이 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약간 이제 밀리터리 관심 있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중국 지금 6세대 전투기도 지금 시제기가 나왔고 그럼 우리도 이제 그에 대응하는 전투기도 필요하지만 그걸 잡을 수 있는 레이더나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연구 개발을 지금 국가연 주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 뭐 도입 사업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에 있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약간 좀 오바해서 기사를 썼다라고 좀 봐요. 저도 8월 1일 건군절 관련된 여러 다큐들을 유튜브 상에서 이제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영상도 사실 봤거든요. 근데 그 약간 좀 애매한 점이 있어요. 특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바다를 날고 있는 제니10이 나오는데 이게 대한해 동수로라고 확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약간 좀 과장된 기사일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만약 사실이라면 이거는 이제 우리 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NCND를 할 수밖에 없고 긍정 부정을 잘라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 주변에 지금 이제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하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다. 물론 북한은 아직 아니지만 중국은 이미 미국 다음으로 이제 스텔스 전투기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돼가고 있고 일본도 지금 F-35를 많은 양을 도입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이탈리아, 영국이랑 GCAP이라는 이제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을 또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뭐 스텔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개발도 필요하지만 이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카운터 스텔스 그런 탐지 장비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지대공 미사일 같은 것들도 성능 개량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